이번 추미애 법무장관 산하 검찰은 굉장히 선명하다.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진 않다. 예,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네. 검찰 내에서 인사가 나고 나서 나오는 얘기들이 추추 트레인이다. 추추 트레인. 예, 원래 네. 이제 추추 트레인이라는 표현이 지금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의 별명이잖아요. 추추 트레인이라는 게.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이끌고 있는 검찰 내 법무부 내에 이제 열차를 탄 사람과 타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극명에 갈리는 거 아니냐.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지난주에 27일자로 이루어졌죠. 3일자 이제 모레 부임이 이루어지겠죠. 총평하시면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총평 그 인사 사실 제가 지난주 휴가 기간이었는데 그 이런 얘기하면 또 검언유착 아니냐 뭐 이런 일부러 얘기들이. 그때 간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미 뭐 잡았던 날짜는 네. 공교롭게 이제 인사 이렇게 나버렸는데 이제 뭐 이제 검찰 쪽 인사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검찰 내에서 인사가 나고 나서 나오는 얘기들이 추추 트레인이다. 추추 트레인. 예, 원래 네. 이제 추추 트레인이라는 표현이 지금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의 별명이잖아요. 추추 트레인이라는 그렇죠. 게.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이끌고 있는 검찰 내 법무부 내에 이제 열차를 탄 사람과 타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극명에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이제 추추 트레인이다라고 이번 인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총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추미애 장관과 이제 함께 가는 사람들. 인사는 이제 영전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인사들 이른바 이제 현 정부 쪽 수사를 좀 했던 사람들. 뭐 이른바 그 이런 게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그 이번 정부, 이번 법무부, 이번 검찰에서 그 인권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인권 감독관도 만들었는데 좌천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인권 감독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들 봐요. 야, 나 인권 감독관 왔는데 이거 좌천이냐? 라고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반장님한테 예, 따져보면 어떤 분들은 뭐 상향 평가에서 후배들한테 평가가 안 좋아서 인권 감독관 가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나는 전 정부 때 나는 법무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사람인데 인권 감독관이 왔으니 난 잘 본 거 아니냐라고 봤더니 뭐 이프로스라는 대검 내부 검찰 내부 통신망에다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에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뭐 인권감독관 간 건 아니냐라는 또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인권감독관이라는 자리가 약간 요직이 아닌 한직으로 좀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는데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결국 이겁니다. 그 정진웅 전 형사 1부장 중앙지검 형사 이한석 1부장. 기자님. 예. 김태현 변호사 얘기 좀 해야 되나? 아이고 말씀하십시오. 예. 총평이요? 아예 그냥 접어버리고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뭐, 총평은 맡겨놓은 거예요? 아니요 총평 저도 해요 총평. 네. 사실 어저께 우리 저 밖에 있는 스프링 작가가 저한테 네. 총평을 한 줄로 얘기를 해달라. 한 줄로. 몇 개 써서 줬어요. 네. 그때 답이 방송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없다. 네.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에 쓸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인사의 총평 저희 총평은.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유화시켜서 얘기하면 엉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좀 방송에서 쓸 수 있는 거를 만들면 추미애 장관의 신상 필벌을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바꾼 뭐지? 신벌 필상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경제? 예,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 금리 인상 뭐 금리 인상이 아니고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FRB가 금리를 올릴 거냐, 금리를 동결할 거냐, 아니면 FRB? 금리를 뭐 FRB 는 인하할 거냐. 뭐예요? 그 연준이라고 미국의 그 중앙은행 있지 않습니까? 제롬 파월이라고 왜 그분이 그 중앙은행장 아니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예, 제가 경제부를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네. 이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에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서 주가가 흔들리고 막 이런다는 건데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추미애 법무장관 산하 검찰은 굉장히 선명하다.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진 않다. 예,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를 따라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경우에는 명확한 페이버를 주는 거예요. 페이버. 오늘 영어 좀 쓰십니다. FA, B. 네. 특혜를 준다. 명확한 혜택을 주는 거죠. 인사상 이제 혜택을 주는 걸로 이제 인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선명한 인사가 지금 한 세 차례 연속 좀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마 결국 많은 검찰 수사들이 이게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민한 거, 불편한 거 수사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로 검사들은 이해할 소지가 다분히 큽니다. 그럴 경우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3번 연속 반복될 경우엔 아마 검찰이 아마 뭐 앞으로는 보통 이제 법조에서 좀 예민한 사건들이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톱뉴스 같은 것도 많이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류라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추 장관 계시는 동안에는 검찰에서 아마 중요 수사들 알겠습니다. 처리가 좀 어려울 겁니다. 두 분 다 약간 비판적으로 아니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그 신뢰를 좀 들어주시죠. 이러이러한 사례를 보면 인사가 좀 문제 있다. 뭐 예를 들어주세요. 설명을 해야 들으신 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정진웅 중앙지검 형사 1부장 이 저기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한 이른바 6탄전 벌이셨다는 분.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신상필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상필벌 인사의 기본 원칙이에요. 잘하면 상주고 못하면 좌천입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정진웅 부장에 과연 신상필벌 원칙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뭐 중앙지검 형사 1부장에서 다른 사건들도 뭐 여러 개 뭐 잘 처리한 것도 없을 수는 없진 않겠죠. 그런데 검사가 사실 언론에 보도되고 큰 관심 있는 중요 사건을 잘 처리했느냐가 인사에 있어서 만약 가산점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이 뭐였냐면 역시 채널A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공모 의혹 사건이 정진웅 부장이 했던 아마 평생에서 가장 큰 수사일 겁니다. 네. 근데 그 수사가 성공을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결과 추 장관은 얼마 전에 국회 나와서 뭐 수사 시작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뭐가 있는지는 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기 기자 공소장에도 한동훈 검사 공보를 못 담았어요. 최종 목표가 한동훈 검사장이었던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에서 수사자문위원회 불구속 원고 이 공범의 공소장 공보도 못 담았다. 결과 안 좋은 겁니다. 네. 과정 볼까요? 과정 말 안 해도 6탄 전에 병원에 들어 눕고 온갖 지금 비아냥거리가 됐는데 과정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은 수사를 내놓은 사람을 승진시킨다.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2017년에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됐대요. 그래서 18년 19년 때 잘 나갔잖아요. 혜택 받았을 거 아닙니까? 3년 전에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된 걸 가지고 지금 와서 인사 잘 나가는 이유라고 하면 뭐 연수원 때 성적이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요. 그러니 네. 저는 그거 하나만 봐도 이건 신상필벌이 아니라 앞서 저 이한석 기자 얘기했던 추추 트레인에 올라타라. 그거 좋은 표현이었어요. 그거. 그런데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한석 저는. 기자가 보기에 예를 들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고 예.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의 거치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 예. 이복현 김태현 부장 네, 말씀하신 네. 거죠. 사실 뭐 대표적인 사건이 이번에 그 정진기 부장 이번에 사표 낸 게 뭐 대표적인 것 같고 정진기 부장은 뭐 하시는 분이요? 그 이번에 그 채널A 사건 네. 감찰 서울 고검에서 이제 감찰하셨던 분인데 6탄전 벌인 거에 대해서 예. 감찰하셨던 분인데 이제 뭐 정진웅 부장이 이제 뭐 현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감찰에 출석도 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또 일각에서는 당시 전 서울 고검장을 이성윤 검사장이 찾아가서 수사하지 마라, 감찰하지 마라 항의도 했다라는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계속 수사를 출석을 거부하니까 수사를 좀 강행할 의지를 내비치니까 결국 이분이 이제 이번 인사 때 이제 인사를 낸 거죠 고검으로. 감찰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감찰 중인 사안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주임 검사를 인사해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었느냐. 검찰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게 나중에 선례가 남을 경우에 이게 과연 내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좀 검찰 내부의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밖에 이번 인사에서 특별히 또 볼만한 사건들은 뭐 지난주에 이미 다 회자가 됐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국 정경심 교수 재판 아직 선고가 아직 남았죠. 보통 이제 수사했던 팀이 직관이라고 해서 직접 재판까지 공소유지까지 담당을 하거든요. 예. 수사했던 팀이 재판을 담당하면 서울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특수 2부 당시 이제 강백신 부부장인데 강백신 부부장이 이번에 통영지청 갔습니다. 통영? 예, 통영지청 갔습니다. 좀 제가 멀리 이번에 가셨네. 휴가를 통영 갔다 왔습니다. 예. KTX도 없습니다. 예. 서울에서 밟으니까 387km, 예.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거기에 갔다는 얘기는 일주일에 재판이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나면 하루에 2-3번씩은 올라와야 될 텐데 사실상 왕복 10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니 부산 가서 비행기 타면 되죠. 부산 가서 예, 뭐 부산 가서 비행기 탈 수도 있겠죠. 부산 가서 비행기 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밖에 이제 그 직관했던 검사들 3명 중에서 일부는 또 대전으로 가고 이게 좀 약간 그 재판을 공소를 유지했던 검사들이 일부 다 산계했단 말이에요. 전국 각 이른바 지검으로. 찢어놨다. 예.
이런 인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내부에 좀 혼란들이 좀 혼동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목했던 그 두 부장이요. 이복현 부장, 네. 삼성 수사했던 분이죠. 경제범죄 형사 4부장. 옛날에 치면 특수 4부장이에요. 김태현 부장은 울산 사건에 울산 사건. 두분 공공의사 어디로 2부장. 갔어요? 김태현 공공의사 2부장 울산 담당했던 사람은 대구 가고 네. 이복현 부장이 대전 대전으로 갔죠. 네. 예. 그래서 이건 사실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그 저희가 이제 뭐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얘기로는 그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그 이번에 그 삼성 수사 결과 아마 오늘이나 내일 안에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이 가장 유력할 것 같은데 예. 윤석열 총장은 좀 발표를 좀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왜요?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 주임 검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직관을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복현 부장이 직접 남아서 서울에 중앙에 남아서 재판을 직접 좀 직관해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려면 인사를 보고 이복현 부장이 중앙에 유임된 다음에 이후에 직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려면 결국 인사 이후에 기소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인사가 났죠 이복현 부장이 대전으로. 그래서 결국 또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허전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언짢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줄사표를 낸다는 보도도 있던데 사표들 많이 내요? 현재까지 한 15명, 16명 정도가 냈죠. 근데 그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실 뭐 인사라는 건 저희가 어떻게 평가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정진웅 부장이 감찰 중이긴 한데 차장으로 영전하면서 이유가 3년 전에 우수 형사부검사장을 받았다는 이유를 본부에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사표 냈던 분들 중에서는 경제검사상 받으신 분들도 많고 상이나 뭐 그런 기수의 이제 등수로 따지면 엘리트 검사들로 평가받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연 그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사실 이번 인사는 좀 의미가 조금 약간은 좀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른바 코드 인사. 예. 이번 인사가 코드 인사인지 아닌지 뭐 저는 좀 판별할 만큼의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코드 인사라고 하더라도 역대 정권이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굳이 이 정권만 뭐 나무랄 일인가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건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이 이게 사실 악습인데 모든 이제 정치인들이 차이는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대선 후보일 때. 특히 야당 쪽 대선 후보일 때는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서 얘기하다가 딱 세종로 1번지에 딱 들어가 맞죠? 세종로 1번지 맞죠? 주소가 딱 들어가면 뭔가 검찰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코드 인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코드 인사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통직 철학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을. 단 코드 인사를 하되 좋은 코드를 잘 골라 쓰느냐 에이스 코드를 쓰느냐 아무 코드나 쓰느냐 능력도 있고 코드도 맞는 사람을 쓰느냐 코드만 맞는 사람을 쓰느냐의 차이는 있죠.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니 한마디 첨언을 드리면 어느 정권이나 본인들의 의지와 본인들의 욕심을 어느 정도에 담아서 인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좀 거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미시적으로 하느냐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보면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죠.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명 총장 임명했잖아요. 네. 정상명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사법연수 동기고 9명 모임 같이 했던 누가 봐도 친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코드 인사입니다. 그런데 야 정상명 총장 완전 코드 내라고 비판이 없어서 왜? 정상명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개인적 인연이 아니라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능력자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코드도 맞고 능력도 있고 그럼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할 만한 사람을 시켜야 된다. 예. 좀 전에 우리 이한석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뭐 곧 결론이 오늘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 좀 전에 이제 릴리즈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나왔어요? 오후 1시에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잡혔습니다. 내용은 뭘까요? 2시 이후부터 이제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내용을 아시는군요. 아니요, 내용은 모릅니다. 내용은 안 나오고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뭐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죠? 그게 핵심이겠죠. 네. 어떻게 돼요? 핵심인데 이렇게 브리핑을 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면 뭐 기소한다는 얘기죠. 예상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기소? 그러니까 브리핑 하겠죠. 불기소할 거면 뭐 브리핑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리핑을 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검 수사 심의위에 검찰 수사 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권고를 뒤집으면서까지 우리가 기소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공표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브리핑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수사심의위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본인들이 생각했던 상당한 이른바 스모킹건이라는 결정적 증거들을 일부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입장을 권고를 저는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에는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좀 기자니까 현상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내용 알고 있죠.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왜냐면 알죠? 예상만 하는 거죠. 예상만. 알죠. 예상만 눈빛이 이미 예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는 것 같은데. 좀 기소하겠죠. 아까 알면 뭐 기사를 썼죠 어제 이미 제가. 네. 기소하니까 뭐 브리핑 할 거고. 저는 이러려면 수사심의위를 왜 만들었나는 얘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심의에 대한 제도 자체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검찰이 왜냐하면 수사는 밀행주의예요.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몰래 하는 거라고요. 은밀하게. 그럼 6, 7개월 길게는 1년 동안 했던 수사를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요약된 거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문물총장을 만들었던 것 자체가 그건 쇼지. 저는 수사심의위원회 검찰의 전문적인 수사 시민들이 보고서는 가타부터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 저는 그거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는 개선하든지 극단적으로 저는 없애줘야 되는 제도라고 봅니다. 다만 그건 내일부터 할 일이고 일단 본인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만든 거지. 그럼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결과가 본인들이랑 비슷하게 나오면 따르고 결과가 비슷하게 안 나오면 안 따르고 이거 뭐죠? 여기서 이제 하나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한 사건이 근래에 딱 2개입니다.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고 또 하나가 이제 한동훈 검사장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건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해관계 맞아 떨어지는 사건이 삼성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 불기소 권고라는 검찰 심의위의 의견이 무너져 버리면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남아 있느냐?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계속 하겠다라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보도에 있겠죠. 의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예. 윤석열 총장도 기소 쪽 의견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성윤 중앙지검장만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검사장 서로의 이해관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라고 이제 말씀을 그래서 드렸죠. 제가 예. 지난번에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이 수사심의회 권고를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수사심의회를 따라서 불기소하라고 하고 싶을 거고 이주영 부회장 사건은 야 수사심의위원회가 뭐 우리가 수사한 게 있는데 기소하라고 할 거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딜레마에 빠졌을 거라는 얘기 제가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뭐 측근이건 본인이 수사를 지휘했건 상관없이 제도가 있으면 따라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내일부터 그냥 바꿔라. 없애든지 수사심의위원회. 알겠습니다. 오늘 서초동 까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한석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